내 마음의 보물상자. 나에게 추억을 남겨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짐을 챙기고 계셨다. 낚시를 하기엔 날이 너무 덥겠구나 하신 할아버지 말씀에 책은 처음이니까 그냥 낚싯대만 들여도 좋아할걸요? 하고 버터 바른 계피향 롤빵을 한 접시 가득 들고 문가에 서 계신 할머니께서 대꾸하셨다. 아, 그렇다. 여름방학이다. 앞으로 3주 동안은 할아버지랑 신나게 낚시도 하고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을 수 있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걸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파란 하늘빛 호수, 배를 탄 우리 두 낚시꾼을 향해 할머니께서 손을 흔드신다. 할머니 뒤로 보이는 울창한 숲과 초록빛 언덕 위에 산 딸기색 외갓집이 마치 풍경과 같다. 할아버지랑 나는 배 한편에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들이었다. 눈부신 물결이로 낚싯지가 흔들린다. 어서 한 마리 잡히기를 기다리는데 오늘 낚시는 추억 상자에 보관할 만한 거리가 되겠구나 하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추억 상자요? 나는 그때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그고 놀면서 혹시라도 물고기가 손가락을 물어뜯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다. 이따 저녁 먹고 이 할애비한테 꼭 다시 물어보렴. 자, 조용히 해야 고기가 잡히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렸다. 사방이 어찌나 조용한지 미끼인 지렁이 주위로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땀이 나는 것도 참으면서 기다렸건만 할머니의 프라이팬에 꽉 찰 정도의 녀석을 낚아 올리기까지는 3시간이나 걸렸다. 나랑 한 약속 잊지 말아요. 잡아온 고기를 내려놓자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와 나는 호숫가의 헛간에서 몸을 씻고 생선도 손질해야만 했다. 할머니가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씻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 저녁상에는 좋은 냄새만 나야지 하시며 못 들어오게 하셨을 거다. 헛간에서 할아버지는 작은 사냥용 칼을 내게 건네셨다. 처음이었다. 100년도 더 되슴직한 그 칼을 내가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이젠 다 컸으니까 조심해서 다룰 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할머니랑 부엌에서 한 약속이 뭔지 얘기해 줄까? 결혼을 하고서 처음 물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라고 부엌으로 가져갔단다. 그런데 싱크대에 있는 생선 눈을 보고 할머니가 그렇게 놀랄 줄 누가 알았겠니? 어찌나 기겁을 하든지. 이 할애비도 놀라서 그만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발등에 떨어뜨리고 말았단다. 그 다음부터 생선은 내가 헛간에서 미리 손질을 해다 줘야 한단다. 우리 둘은 소리내서 웃었다. 할아버지 얘기 중 대부분은 지어낸 것임을 나는 안다. 저녁을 먹고서 우리는 현관 앞 흔들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생선 요리를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호수 너머 노을을 보았다. 귀뚜라미는 귀뚤귀뚤, 부엉이는 부엉부엉,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할아버지가 의자 깊숙이 느긋한 자세로 기대앉으셨다. 또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준비하시나 보다. 할아버지는 말씀을 참 재미나게 하신다. 할머니도 나와 같은 생각이신 게 분명하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할머니도 뜨개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시니까 말이다. 낮에 말한 추억 상자는 원래 네 외증조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란다. 할아버지께서 노을진 하늘을 한참 바라보셨다. 가족끼리 겪었던 행복했던 순간이나 집안의 전통이 서린 물건들을 담아두는 특별한 상자를 말하는 거야. 집안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상자를 채우고 소중히 보관하면 나중에 나이 많은 어른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추억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겠지? 어떤 일이 생기다니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어쩐지 이번 이야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할애비가 생전 안 하던 건강진단이라는 걸 받았는데 글쎄 그게 결과가 좋지 않다는구나. 할머니의 흔들의자가 갑자기 멈추었다. 할아버지도 같이 말을 멈추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다. 이 늙은이도 이제 추억을 담을 상자가 필요해. 어때? 젊은이도 준비되었겠지? 아, 예, 그럼요. 지난번에 먹던 캐러멜처럼 갑자기 말이 입안에 착 달라붙어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방충망치로 나를 부르셨다. 음식 만드는 법을 써서 모아두었던 상자를 비웠단다. 여기에다 우리의 추억을 담는 게 어떻겠니? 할머니는 해적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은 상자를 내미셨다. 그리고는 할미는 먼저 들어간다. 할아버지 곁에 좀 더 있으려무나
하셨다. 나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나무 상자의 무늬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결혼식 날 내가 선물했던 거로구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아 현관 주위를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만 지켜보았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상자에 담을 추억거리를 정리하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남은 방학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는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다. 특히 낚시를 할 때면 생각이 더 잘 떠올랐다. 낚싯지가 갑자기 움직이기만 하면 옛날 일들이 막 떠오르나 봐요 하시며 할머니는 우리가 기억해낸 것들을 쪽지에 적으셨다. 급수탑에 올라갔던 일은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도 제가 몰래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 너 그때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지 생각나는구나 하시며 할아버지가 턱을 쓰다듬었다. 문득 수염이 거뭇하게 자란 할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했다. 언젠가 면도를 안 하면 할머니가 싫어하신다고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머리를 따다가 볕에 말리려고 현관에 내다 널었던 때는 어때요? 할머니께서 지나간 일을 또 한 가지 떠올리셨다. 제기 수영하고 와서는 온통 철벅철벅 밟고 지나다녔지. 파란 것이 꼭 낡은 양탄자처럼 보였어요. 파랗게 물든 내 발과 빨갛게 달아오른 할머니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상자에 넣을 사진과 기념품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챙기셨다. 사진 중에는 내가 2살 때인가 생일잔치에서 케이크를 한 입 베어문 모습과 머리를 꽃으로 장식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할머니의 사진도 있었다. 또 아빠가 지금보다 머리숱이 더 많았던 젊은 시절 미식 축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장 꼬마였던 엄마에게 할아버지께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엄마도 자전거를 탔었구나. 이렇게 할아버지 곁에 꼭 붙어서 내가 운동회에서 처음 탄 상패와 초콜릿칩 쿠키를 만들 때 들어가는 할머니만의 비법도 소중하게 상자에 더해졌다. 우리는 새로운 추억도 만들었다. 언덕 아래 풀숲에서 쉬고 있는 사슴들에게 주려고 우리 셋이서 풋사과를 굴려보냈던 그날 아침의 일도 써 넣었다. 너구리 한 마리가 들어와 할머니께서 탁자에 놓아둔 쿠키를 잔뜩 먹어친 일도 빼놓지 않았다. 또 내가 잡은 농어도 그려서 넣었고 할아버지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호수에 배를 띄우고 낚은 그 놈을 또 바로 그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할아버지께서 어딘가 조금 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커다란 소나무에 메어놓은 그네에 앉아 계셨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마치 누군가에게 얘기하듯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할아버지는 낚싯바리를 뿌리치려고 발버둥 치는 농어를 어떻게 나가 올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계셨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게다가 조금 전에 부른 프렌시는 우리 엄마 이름이다. 엄마가 지금 여기 있을 리 없는데 말이다. 또 하루는 방학 숙제로 낼 식모들을 채집하기 위해 할아버지랑 숲속을 걷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할아버지께서 온나무 덩굴 속으로 막 걸어가셨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길도 아닌 곳으로. 내가 다급히 소리를 질렀더니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안 하셨다. 결국 내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끌어당겨야만 했다. 그날 할아버지는 몸만 나와 산책하고 있었지 정신은 어딘가 다른 곳을 거닐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나를 깨우실 때까지 잭, 어서 옷 입어. 할아버지께 찾게 도와다오. 어디 먼 데까지 가셨나 봐. 낚시하러 가셨겠죠. 나는 침대에 누운 채 할머니를 좀 이상하듯이 쳐다보았다. 신발도 안 신고 가셨어. 오히려 할머니께서 나를 더 의아한 눈길로 내려다보셨다. 헛간에 한번 가보렴. 할아버지를 찾으면 휘바람을 불어서 알려라. 나는 호수를 향해 달렸다. 헛간 문이 움직이는 걸 보고 더 빨리 달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안 계셨다. 나는 헛간을 나와 사냥꾼들이 하는 것처럼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바람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숲을 잘 살폈다.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나는 삑! 휘바람을 불었다. 할아버지는 캠프파이어를 하는 보이스카우트처럼 땅바닥에 앉아 계셨고 정말 왼발이셨다. 한쪽 발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신발을 잊어버렸어. 할아버지는 자꾸 고개를 숙이셨다. 할아버지 얼굴 위로 눈물이 반짝이며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한다림에 달려오셨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옆에 덜썩 주저앉으셨고 나는 슬리퍼를 찾으러 집으로 뛰어갔다. 할머니와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모셨다. 상처난 발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눕혔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셨다. 이윽고 코 고는 소리가 나고 할머니와 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추억 상자 이야기를 하던 날을 기억하니? 부엌에서 할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날 할아버지는 내게 너에게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이야기하시려는 거란다. 몸은 멀쩡해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병이지. 할머니는 잠시 다른 곳을 보셨다. 다시 날 보고 말씀하실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또 항상 그런 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상이 될 수는 없대. 병원에서 존슨 박사님께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서야 지난 몇 달간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더구나. 면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어린애처럼 하실 때가 있고 수년 동안 산책 다닌 길을 잃고는 헤매기도 하신단다. 그제야 나는 온나무 덩굴에서의 일과 그네에서 혼자 이야기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신단다. 그러만큼 추억 상자가 중요하신 거야. 할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셨다. 침실로 들어서니 할아버지는 일어나 침대에 앉아 계셨다. 할머니가 또 있을 데 없는 늙은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특별한 칼은 칼집이 없어서는 안 되지 하시며 헛간에서 봤던 그 오래된 사냥용 칼을 내게 주셨다. 칼집을 놓고 와서 헛간에 다시 갔다가 길을 잃었어. 고맙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칼을 쥐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 내 칼, 처음 가져보는 내 칼이다. 늘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칼을. 하지만 왠지 지금은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잭, 엄마가 많이 속상해할지도 몰라. 이 할애비가 더 심해지거든. 그 상자를 가져다 보여주렴. 내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엄마가 볼 수 있게. 아쉽게도 남은 방학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엄마 아빠가 날 데려가려고 오신 날 우리는 근사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그날의 추억도 상자에 보관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빠는 할아버지 일을 미리 알고 계셨나 보다.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대시는 걸 보니 떠날 시간이 되자 할아버지께서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할머니께서는 상자를 내게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거든. 이 상자에 잘 넣어두려무나. 그리고 다음 여름방학 때 가져오는 거야. 그때 가서도 필요하겠지? 떠나는 차 안에서 나는 손을 흔들었다. 무척 즐거웠지만 한편 슬프기도 했던 여름방학을 치료하고 자동차가 떠났다. 이번에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나를 돌봐주셨지만 다음 여름방학에는 할머니랑 내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릴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여름방학에는 그건 좀 더 나중에 생각해봐도 되겠다. 자동차가 고개를 넘어서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나는 할머니가 주신 상자를 마치 보물이라도 든 것처럼 품에 꼭 끌어안았다. 가로수를 보세요. 봄이면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하고 야들야들한 이파들이 돋다가 여름이 가까워지면 꽃이 튼 녹색 잎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넓고 싱싱한 푸른 잎이 아주 겹겹이 두껍게 덮이지요. 그러다 가을이 되면 빛깔이 엷게 바라고 윤기도 없어지면서 노랗게 또는 검붉게 변해서 말라 시들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결국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맞지요. 개나 고양이를 길러본 어린이는 알 것이에요. 어릴 때는 귀엽고 예쁘지만 몸집이 커지면서 아주 힘차고 씩씩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 털의 용기가 사라지고 엉성해질 뿐만 아니라 눈가에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동작도 느려지지요. 그리고 잘 먹지도 않고 비쩍 말라가면서 잦은 병을 앓다가 죽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나 간에 늙어서 죽습니다. 그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나 곤충도 풀도 나무도 다 마찬가지고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의 어린이도 언젠간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이 되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나 나나 다 노인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요. 노인이 되면 몸도 허약해지면서 함께 정신의 힘, 정신력도 줄어들어요. 그러므로 늙는다는 것은 건강하고 힘이 넘치던 시절이 지나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늙으면 병을 이기는 힘이 줄어들어서 병치레가 잦아요.
노인이 되어 얻는 병들은 대개 고치기 힘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 많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병들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도 하고 알츠하이머병, 고약한 병이지요. 이 병을 우리 조상들은 노망, 병에 걸린 이를 두고 망령 들었다고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중에 더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모시고 살 거예요. 그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치매에 걸리면 예사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행동을 해요. 치매 형상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벼랑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정도가 심해진대요. 그 초기 증상이 바로 망각이에요. 잘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금방 한 일도 있고 가까운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평소에 습관처럼 하시던 일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쩔쩔매거나 실수를 저지르고 집 가까운 데서 길을 잃어 가족들을 놀라게 해요. 그리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며 말이 없어지지요. 아주 어린 아기처럼 하나하나 돌봐주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심히 보살펴드리지 않으면 병든 본인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지요.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일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것도 많고 오래오래 기억해두고 싶은 일도 많지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거나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기념사진을 찍어둬요. 이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고 뒷날 그 앨범을 열어보면서 아름다웠던 추억에 새삼스러워하지요. 또 일기도 써요. 일기를 꾸준히 써두면 이것도 사진과는 또 다른 추억거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앨범이나 일기장은 우리 인생에서 추억을 담아두는 귀중한 보물상자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내 마음의 보물상자는 오랫동안 기억하고픈 추억들을 적어서 담아놓는 상자예요. 나는 여러 방학을 맞아 외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시작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위하여 기억해야 할 모든 일을 기록하여 상자에 담아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비록 치매가 심해지더라도 상자만 열어보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겠지요? 그것은 할아버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자 뜻깊고 소중한 봉사활동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위하여 나만의 보물상자를 마련해 두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요.